170km에서 2.4km로 뱀도 아니고 거의 지렁이급으로 줄어든 거 아닌가. 네옴시티뿐만이 아니고 중동 진출, 사우디 진출이라는 키워드 붙여서 나와서 주가 부양 시도한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시까지 내고도 실체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 부양의 수단이었던 거죠. 개미 투자자들 들어가신 분들 피해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옴시티라는 책을 쓴 유태영 작가입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2017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발표한 프로젝트죠. 네옴시티라는 특구를 만들고 여기에 인구 100만 이상이 살 수 있는 환상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서브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옴시티가 여러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주부에 해당하는 더 라인이 170km에서 2.4km로 150만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30만까지 줄여들겠다. 프로젝트가 용을 그리려다가 뱀도 아니고 거의 지렁이급으로 줄어든 거 아닌가. 그 당시에 국토부 주제로 원팀 코리아라는 거 만들어서 꼭 네옴시티뿐만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뭐 이라크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국가 순방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했었고, 또 하나가 빈살만 왕세자 한국에 와서 기업 총수들 대동해서 미팅도 했었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딜들이 상당 부분 진행이 거의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다들 좀 끼어들었었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노력을 했었고, 그 당시에 많이 힘을 좀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한 2년, 3년 지났는데 명확하게 성과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게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서 지금 다들 진척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네옴시티 더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토목공사 시작한 건설사들은 그래도 수주와 관련해서 좀 프로세스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기대보다는 조금 진척이 늦어지는 거고, 와 이거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퍼뜩 든 게 네옴시티가 서브 프로젝트를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서브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선형 거주도시인 더 라인, 그 다음에 트로제나 관광단지, 옥사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작년에도 서브 프로젝트가 10개 가까이 발표됐거든요. 발표된 게 다 관광산업입니다. 원래 네옴시티에 기대하는 것들, 스마트시티, 녹색성장 도시라는 이런 자생적인 하나의 생태계를 갖출 수 있는 바로 이런 하나의 거주구역이 아니라, 사우디가 지금 아시안게임 2개, 엑스포, 월드컵까지 유치하기로 했고, 빈살만 왕세자도 곧 왕위를 승계할 게 거의 유력하고, 또 2030년 중 사우디 건국 100주년을 맞는데 이거에 맞춘 그냥 초호화 엑스포시티를 짓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쇼윈도를 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작년 말부터 들었는데, 약간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 그동안 기대했던 것들, 중후장대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혁신 기업들이 설 자리는 일단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죠. 당연히 현재 진출효가 있는 기업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가서 팔으려고 한 게 이게 아닌데, 그리고 사이즈도 많이 줄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건설사들 같은데 중동 통들 계시거든요. 1차 중동붐 때 이미 그때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공동적으로 하는 게, 중동에서 항상 수주 갔다가 리스크가 터진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성들이 어느 정도는 생겼었어요. 100개 한다 그러놓고 실제 수주는 하나만 됐다는 리스크도 있고, 또 하나 짓다가도 원안이랑 설계가 다르게 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발주처 이슈일 수도 있고 사정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기성고 인정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중동붐 이후로 지금 거의 40년, 50년째 매년 터진 리스크이기 때문에, 과연 그 리스크를 기업들이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갔을까? 새로운 리스크라기보다는 기존의 리스크가 터졌다, 이 정도 리스크도 예측 안 하고 들어간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대비를 못했다고 하면은 저는 직무유기가 아닐까. 이미 많이 경험들 해보신 분들이니까. 한국 기업 주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었는데, MOU가 악수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네옴시티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동 진출, 사우디 진출이라는 키워드 붙여서 나와서 주가 부양 시도한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 지금에 와서 실체가 없는 경우도, 공시까지 내고도 실체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 부양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개미 투자자들 들어가신 분들 피해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부자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인 게 1인당 GDP가 우리보다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부자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냐면, 예전에 유가가 높을 때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잘 살지 않을 때도 사우디는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수준이었고, 국고의 60%가 석유에서 나오다 보니까 전형적인 석유 부존용 국가인데 유가가 사실은 최근 들어 100달러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2008년도에도 이미 유가는 100달러 넘어갔었거든요. 물가 오른 거 생각하면 이 나라의 GDP는 어떻게 보면 역행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아람코도 있고 국부펀드인 PIF도 있고 왕가 재산이 많으니까 이걸로 어떻게든 완성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막연한 기대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착각들을 많이 했어요. 빈살만 왕세자가 이 주무기관을 시다, 경제개발위원회 밑으로 넣었거든요. 시다를 직접 컨트롤하는 건 빈살만 왕세자거든요. 근데 시다 밑으로 넣었다고 해서 그럼 국부펀드 막 700조 원에서 800조 원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머니를 열어서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부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라는 거는 그 정해진 원칙에 따라 투자를 해야 되고, 이거 포트폴리오 배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최종 결정권자인 무함마드 빌살만 왕세자의 의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 운용할 때 원칙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전통자산, 그 다음에 주식도 이 정도 담아야 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빼고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에 담을 수 있는 포션이 결국에는 한정적이었던 거죠. 사우디가 추진하는 기가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뭐 끼디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옴시티 말고도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PIF가 800조 원이라고 했는데 이 800조 원을 전부 다 네옴시티에 올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몇십조 원 수준일 거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외부 투자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자의 매력도를 보여주는데 실패했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도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투자자 모으는데 실제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프로젝트 자체 현실성도 있지만, 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주머니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여도 투자금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옴시티가 얼마나 그럼 그 고금리 상황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느냐, 매력을 어필하는 데서 상당히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중간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람코의 자회사를 포함해서 석유와 관련된 자회사들 계속 매각한다든지 유동화시키고 있는데, 이 작업이 그렇게 순탄하게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이 아람코 상장할 때도 났던 게 사우디의 회계 과정 같은 게 투명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평을 듣습니다. 전 세계 어느 투자가 회계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개가 잘 되지 않는 것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융시장이 후진적이기 때문에 국유자산 매각하는 거에도 리스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축소가 근데 정말 맞다면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결국에는 이 포커싱 자체가 관광업으로 옮겨가는 건데, 자, 관광으로 옮겨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 회사들이 어디가 되느냐도 이것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후장대 산업보다는 오히려 관광과 관련돼서 연계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기회가 많이 위축될 확률은 정말 높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동 테마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5년에서 10년 주기로 계속 돌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중동을 가라라는 부스팅을 한번 했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이후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중동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또 2010년대 중반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란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젊은이 티어 이란을 가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에 이런 것들, 그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한인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잘하고 버티는 분들은 잘 버티는데, 일시적 사업 기회로 보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때 다 엄청 고통 많이 받으시고 결국엔 철수하셨다. 중동이라는 시장을 보고 여기에 우리 회사가 진출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명확하게 이 시장 자체의 매력도를 보고 들어가야지, 이벤트성으로 들어가는 데들이 사실은 결론들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거기서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한인분들 보면은 이벤트성보다는 우리가 이 지역을 왜 가야 되는지 당위, 결국에 지금 중동에 대한 지금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 오히려 지금 이 네옴시티 축소안 보고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지금 와서 한번 처음부터 원점에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동 시장을 가는 게 어떤 당위가 있느냐, 예를 들어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높은 지역이고, 아니면 아직까지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분들은 저는 계속 밀고 나가셔라. 시간이 걸려도. 결국에 계속 나갔던 기업들 중에 승자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역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꾸준히 시장을 롱텀으로 보신 분들은 결국에 다 자리 잡고 성공하셨더라.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